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연극 김수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성 공연이 있었습니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 김수로 씨가 프로듀서로 참가를 하고 또 주연 배우로 연극을 했었던 시리즈상의 연극이 올라갔던 대학로의 연극 프로젝트명이 김수로 프로젝트였는데 그 연극을 기획했던 김수로 씨와 함께 기획했던 최진 대표가 회사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 망고시스 강훈 대표의 이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최진 대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김병윤 박사님. 이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어제 오후 5시 이제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이 됐죠. 제작사 이제 아시아 브리즈 컨텐츠라는 제작사의 대표입니다. 먼저 최진 대표가 누구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 이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있다가 아마 사이더스 HQ라고 하는 연예 제작 기획사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보여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공연 문화를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수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대학로를 오가면서 김수로 프로젝트 1탄, 2탄, 3탄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기동 체육관이라든지 또 여기는 연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뮤지컬이라든지 음악극 그래서 커피플스 1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대학로의 상업극을 한번 활성화시켰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 인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젊은 분들의 호응과 인기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연극의 뮤지컬에. 네. 그리고 배우 김수로 씨가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부터 캐스팅부터 기획 이런 것들을 함께 와서 굉장히 큰 성황리 인기를 끌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 되고 나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에, 음식료 사업, 그리고 해외 투자 이런 데로 확장하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로 빚을 지게 되고 한 90억 정도 부채를 지게 되니까 결국 감당이 안 돼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부채가 한 90억? 네. 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채권자가 100명이 넘게 되는데 이 채권자가 단순히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연을 만들었던 스태프나 배우들까지 채권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제 극단적 선택했는지는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운명을 좀 달리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채권자들 중에 같이 일을 했던 배우들, 그다음에 공연 관계자들의 명단도 있다라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까웠던 배우나 이제 동료 직원들에게 돈 좀 투자해라. 라고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최진 대표가 누군지 저희가 프로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연 기업 아시아 브릿지 컨텐츠 대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 기획사죠. 사이더스 HQ 부사장 출신이에요. 대학로의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면서 연극 뮤지컬 부분에서 흥행 열풍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2011년 배우 김수로와 함께 김수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문화공연을 설립했고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김수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도 봤는데 교육 사업에 진출했고 해외 사업에 진출했고 또 음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급작속도로 확장을 하다가 90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이달 초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116명의 채권자 중에 은행을 비롯해서 배우와 스태프들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본인의 차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김재 변호사님, 회생 절차를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내렸는데 이 포괄적 금지 명령, 이 법원이 내린 의도는 무엇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 자체가 정확히 뭡니까? 일단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요. 그 채권 추심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어떤 채권의 추심 행위를 멈추고, 그러니까 개인회생 결정이 돼서
원금을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빚을 이제 채무 변제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최진 대표도 예. 49살이었는데 아이고, 예, 우연히 한창이네. 강훈 대표 역시도 49살이었어요. 강훈 대표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이런 남성 사업가들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이거나 예.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참 부실하구나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야, 이게 우리가 최진 대표의 입장, 강훈 대표의 입장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거든요. 정말 신화에 가까운 성공 스토리를 여러 번 읽어냈던 두 사람이 40대 중후반에 찾아온 이 한 번의 사업의 고비, 여기에 스스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공연 관계자들의 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최진 대표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아시아 브릿지, 최진 대표의 아시아 브릿지는 손실이 나자 돌려막기식으로 새로운 공연을 계속 올리며 부채를 메우고자 했었다. 어떻게든 계속 이끌어가려 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동원된 배우들과 스태프 다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이 돌려막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주수도 제2그룹 회장의 그 방식을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 사람들의 돈을 빼가지고 사실 메우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랫돌 깨서 이제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출연료들한테 이제 안 되니까 들어가는 공연 배우나 스태프들한테 일단 공짜로 급여를 주지 않고 일단 무대에 먼저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수입으로 메꿔주는 방식인데요. 예. 1년에 이쪽에서 시작한 공연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1년에 연간 10여 편의 공연을 올렸어요. 1년에 10편 정도 무대에. 굉장히 활발한 야, 거죠. 상당히 활발한 거죠. 대학로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상업 연극을 올렸는데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공연하는 어떤 무대에 급여를 못 주는 식으로 이제 앞에 못 준 급여를 가지고 앞에 거를 메우는 식으로 예. 했는데 이제 이 펑크가 난 거고요. 지금 우리 아까 김지혜 변호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최진 어떤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강훈 씨처럼 마찬가지 성공 가도를 계속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성공 스토리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40대에서 후반 정도의 한 번의 실패 경험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 하고 또 실패가 이제 성공의 어머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실패 속에서 어떤 성공의 자산을 찾는 것이 예. 벤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 다가오는 실패의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 문학의 풍토에서 아쉬운 기초 연극, 상업 연극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성공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분이 이 경험을 넘지를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은데 이 돌려막기 사실은 사업이 잘 되고 재정도 튼튼하고 뭐 성공적인 인기를 얻을 때는 이쪽이 좀 안 막힌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계속 유통시켜서 하면 되거든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 사업에 일단은 돈의 수혈을 하고 이쪽에서 또 잘 되면 나중에 이걸 메꿔 놓고 근데 어느 이 선순환 구조에서 어디선가 구멍이 생기면 전체적인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부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네.